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EBS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2021 대입 전형 지원 전략이라는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입시의 지원 전략, 특히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전국적인 모집 인원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3%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 가장 많이 뽑고 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24.8%, 그리고 정시 모집이 올해는 한 23%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정남 지역의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광주 정남 지역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66.3%,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42.3%인데 광주 정남 지역만 보면 66.3%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 15.4%로 역시 전국에 있는 보다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모집은 14.9%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정시 모집은 23%인데 이 광주 정남 지역은 약 14.9%. 그러면 광주 정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죠. 66.3%, 그다음에 종합 전형 약 15.4%, 정시 모집 14.9% 정도를 뽑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학생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들의 전형별 모집 민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인원이 많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대죠. 광주 교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을 전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 광주 정남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많은 그런 대학은 전남대와 조선대죠. 전남대 1125명, 조선대 1176명, 이 두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뽑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 인원 보시면 약 3,530명 정도를 뽑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시 모집 인원은 지금 수시에 특히 교과 전형으로 많이 대학이 지금 선발하려고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놨는데, 수시에서 뽑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수시에서 뽑지 못했을 경우 그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따라서 현재 이 인원보다는 정시 모집의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작년보다는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 자체가 작년보다는 좀 0.2%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먼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설정 여부, 또한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느냐 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떠한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반영 과목이죠. 반영 과목.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를 반영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고, 또 국영수사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 2개, 영어 2개, 사회 2개 이렇게 일부분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3학년 때 반영 비율이 가장 높겠죠. 높기 때문에 역시 3학년 때 내신 성적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쟁률이 좀 다른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낮고요. 또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래서 작년도에 합격선을 보시면서 올해 합격선을 예측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수험생이 줄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수험생이 또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약 한 5만 명 정도가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수험생이 줄었을 경우에 합격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에 대한 예측인데요. 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보면 1등급 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1등급 대에서 과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등급 대에서 형성되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대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중위권 대학은 3등급 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4등급 대 혹은 5등급 대 심지어는 6등급 대가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내신 성적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작년도 합격선도 확인하시고 현재 자신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 집중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 대표적인 대학은 이제 전남대, 조선대죠.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해서 목포, 해양대, 순천대 정도가 그러하고요. 또 일부 학과만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대 같은 경우에 보건계통으로 간호학과와 물리치료, 요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돼 있고요. 또 동신대도 간호, 물리, 또 한의학과가 그러하고요. 목포 가톨릭대학 간호학과고요. 초당대는 간호학과하고 항공운항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학과에 따라 일부 학과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부 학과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수능 최저가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과 100이 아니라 면접이 들어가는 대학이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다단계 전형을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강주 여대 간호학과나 남부대 간호물리치료학과는 1단계 학생부, 2단계 면접으로 갑니다. 그래서 1단계 학생부, 2단계 면접이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 면접까지 가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요. 1단계를 합격했다면 2단계 면접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면접의 적응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광주대학의 유아교육이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일괄합산으로 갑니다.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괄합산으로 가는 경우는 다단계보다는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적다. 다단계보다는 적다. 하지만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 그 대신 더 크다라는 부분으로 좀 전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원대, 목포대, 한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없이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에 대한 준비는 역시 내신 관리겠죠. 그래서 내신에 대한 어떤 준비, 또 내신에 대한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남부대 응급구조학과 같은 경우는 1단계 내신, 2단계 면접으로 가는 그런 학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일괄합산으로 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내신 플러스 면접인데요. 광신대, 또 광주대의 일부 학과죠. 스포츠과학, 항공서비스, 사진영상, 드론학과가 그러하고요. 또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세안대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간다. 그래서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가는 경우에는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면접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신 100으로 뽑는 대학은 내신으로 어떻게 갖고 뽑기 때문에 역전, 다른 전형 요소로 역전할 수 없지만 면접이 있는 그런 대학은 면접의 어떤 그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면접으로 역전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겠죠. 일단 수능 최저 충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 성적인데
내신의 성적 반영 방법이겠죠.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입니다.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또한 학년별로 몇 프로를 반영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지원 모집 단위별로 반영하는 내신 성적 잘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전남대나 조선대가 가장 크게 뽑는 대학이고요. 또한 교대의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 뽑고 있다. 또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대학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가 서류죠. 여기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또 대학에 따라서는 또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면접입니다. 면접은 확인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 확인 면접이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시면 24.9%, 작년보다 약 0.3% 정도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 즉 내신 성적이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적성과 또 잠재력, 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1단계가 서류 평가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일단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과 세특, 또 학교 활동을 통한 또 창체 활동을 통한 동아리 자율 활동을 통한 기록 뿐만 아니라 뭐 수상, 또 독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기소개서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달리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여기서의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또한 학교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뽑는 전형입니다. 학교생활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는지는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다른 전형과 달리 진로 탐색에 열심히 인재를 뽑는다. 그래서 진로가 중요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를 정해놓고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 오셨을 텐데요. 3학년 1학기까지 남은 기간에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이 좀 잘 기록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 할 것 같은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 잘 할 것 같은 학생,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 잘 할 것 같은 학생은 고등학교 때 잘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잘할 것 같은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 들어와서도 충실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뽑는 전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신 성적도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내신 성적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전형이고요. 또 학년별 향상도를 통하여 1학년,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 때 어땠을까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학업 역량은 뭐 교과 성적이나 교과 세특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요. 특히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겠죠. 왜냐하면 전공 관련된 적합성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전형과 다른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면 꿈과 끼를 가진 열정적인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관심, 열정, 또 교내 어떤 활동을 통한 리더십, 팔로우십, 인성, 또한 자신의 어떤 진로, 또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독서 활동 이런 것도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적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동아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해 주시면 되고요. 3학년 학생들은 이미 1,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또 3학년 마지막까지 그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 주시고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또 자신의 어떤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잘 나타내 주시면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관련 동아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3학년 학생 중에 전공이 바뀐 학생이라면 자율 동아리를 좀 통해서라도 자신의 전공 관련된 어떤 역량이나 우수성을 좀 나타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이제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뽑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유형, 전형 유형과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교대죠. 대부분의 교대가 그렇듯이 교대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는 것이 이제 교대들의 특징입니다. 자, 1단계 서류죠. 3배수고요.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2단계 면접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이 30% 혹은 40%를 보게 되는데 광주교대는 40%를 본다. 40%를 본다 그러면 면접 영향력이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목표대인데요. 목표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면접이 20입니다. 그럼 이것은 면접의 영향력이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산 선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영산 선악대 인재 전형 45명을 뽑는데 이것은 일괄 합산으로 합니다. 학생부 10%에 자기소개서 50, 면접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생부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보다는 자소서와 면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대인데요. 1단계를 서류 4배수를 뽑고요. 2단계 면접 30% 들어가고요. 조선대도 전남대와 같이 1단계 서류 4배수, 2단계 면접 30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특히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많이 실시를 하는데 1단계 서류 4배수입니다. 서류 4배수고 2단계 이제 면접 30%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서 3학년 1학기까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나 학교생활 관리를 했다면 이제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까지는 대기업의 공통 문항이고요. 4번은 이제 대학별 개별 문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2021 입시까지는 공통 문항이 이제 3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3개 문항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2학년 학생은 내년에는 이게 2개 문항으로 줍니다. 그래서 문항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3개 문항을 보면요. 먼저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쓰세요. 그게 1번 문항입니다. 대학이 궁금한 건 학생이 학업과 학습에 대해서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1번 문항입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들은 1번을 쓰실 때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학과 관련, 지원 모집 단위 관련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자기소개서 1번에 나타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경영학과를 간다면 경영학 관련한 학업 학습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다. 건축학과를 간다면 건축 관련한 학업 학습을 어떻게 했다를 1번에 나타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다. 건축학이라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과목은 없지만 경영학이나 건축학이라는 과목은 없지만 본인이 그 과목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수업 시간 관련해서 뭐 국어나 수학 시간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1번에 나타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2번 부분을 보면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에서 혹은 교회 활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내나 교회 활동을 다 쓰셔도 되는데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그럼 결국은 2번 역시도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내용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1번과 2번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그런 모집단이 관련된 공부, 학업에 대한 것은 1번으로, 활동에 대한 것은 2번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 중에 1번과 2번에 별 쓴 내용이 없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9월 달에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에 1번과 2번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 것인지 생활기록부를 잘 찾아보시고 거기 적절한 쓸만한 내용이 없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좀 잘 활동을 하셔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인데요.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즉 인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하여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또 어떤 협동심을 보여줬는지, 혹은 남을 위하여 무엇을 배려하고 나눠줬는지,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EBS에서는 이 자기소개서 특강이 많이 강좌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이 강좌를 보면서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번까지가 대교 공동문항이고요. 4번은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입니다. 자율문항입니다. 보통 이제 4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 혹은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이런 것을 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4번 문항이 있는 대학도 있고 또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4번 문항이 있는 대학은 지원 동기를 4번에 나타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4번 문항이 없는 대학이라면 1번과 2번에서 지원 동기를 나타내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에 어떻게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또 자기소개서를 알차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자기소개서 쓸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 2갈씩을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갈씩을 쓰고요. 두 번째는 좀 짧게 단문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으로 쓰는 것이 자소서는 읽는 사람에게 더 부드럽게 익힐 수 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지만 평가자에게 나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평가자가 읽기 쉽도록 쓰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인데요. 우선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를 정해놓고 그 학과와 관련된 노력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활기록부를 살펴보시고 자신이 주로 활동한 내용과 관계 있는 학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3학년 때 원서 쓸 때 학과를 바꾸는 학생들도 있는데 생기부를 보시고 그 생기부에 있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학과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논술 전형 누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이고요. 또 내신 성적이 그닥 좋지 못한데, 또는 학교의 활동이 그닥 많지 않은데,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가고 활동이 많으면 종합 전형으로 가면 되겠지만, 교과 성적이나 활동이 많지 않다면 준비할 수 있는 전형, 시험 보는 전형이죠. 논술 전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또 수능과 같이 또 준비하는 그런 전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문은 언어 논술이고 자연은 수리 논술 또는 수리 과학 논술입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언어 논술이기 때문에 제시문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되고요. 또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논제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문 논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 논술은 수리 또는 수리과학 논술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또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논술고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시문이 쉬워집니다. 제시문이 쉬워지는 만큼 논제는 좀 어려워진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인데요. 작년보다 984명이 줄었습니다. 이 전형은 점점 줄어가는 전형이다라는
라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제시문이 쉬워졌다. 제시문은 교과서 또는 EBS 교재에서만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우선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내가 이러한 논술 전형에 적응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년 5월 정도에 실시되는 대학의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모의 논술은 그해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의 논술을 통해서 준비한다면 좀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은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끝물이다. 그래서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느냐? 4에서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준비하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업 능력을 객관화된 시험으로 평가하는 전형. 그래서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인데요. 대부분의 사지선다형이고 수능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수능보다는 쉬운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국어와 수학을 주로 시험을 보지만 영어를 보는 대학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대학마다 이제 전형 방법이나 문항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은 이제 순수 적성과 교과 적성이 있습니다. 순수 적성은 사고력, 논리력, 추리력 등을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교과 적성은 수능형 문제이다. 그래서 EBS 교재에서 출제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집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한 304명 정도가 줄었고요. 대학도 한 대학이 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대학은 그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죠. 폐지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 전형이고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은 가천대입니다. 그래서 가천대가 거의 한 1000명 정도를 뽑고 있는데 국어 20문항, 영어 수학 20문항, 영어 10문항에서 50문항을 뽑고 있다. 그래서 60분에 50문항을 뽑는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을 본다면 국어, 영어를 좀 빨리 풀고 수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남겨주셔야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합격 가능성은 출제 문제의 70%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50문항이 출제된다면 한 35문항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 선이다. 그래서 좀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좀 어려운 문제는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죠. 수능 성적으로 뽑는다. 하지만 이제 정시 모집은 최초 선발 인원보다 좀 늘어난다. 그래서 수시가 끝난 다음에 2월 인원을 꼭 확인하시고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몇 명이 2월 돼서 얼마가 더 늘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군별로 모집 인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군별 모집 인원의 변화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수능 반영 방법과 영역별 반영 비율을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에 있는 인문계 쪽에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의 인문계열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광신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만 반영합니다. 국어와 영어 50-50로 반영을 하고요. 또 광주교대는 25-25, 4개의 영역을 똑같이 반영하죠. 25-25, 25-25다. 또 광주대는 한국사를 5% 정도 반영하고 국어 수학을 30% 정도 반영을 한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전남대 같은 경우는 국어 40, 수학 30, 영어는 가산. 그래서 1등급 200점, 2등급 190점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한국사도 가산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대학마다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 인문계의 경우 목포 카톨릭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목포대는 수학과 탐구를 선택하고 순천대는 국어, 수학, 탐구 셋 중에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인데요. 자연계 역시도 뭐 인문계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 여대 같은 경우는 뭐 25%로 가고 조선대는 수학 반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5%를 반영하고 국어, 영어 25%에 탐구 15%. 그렇죠? 이런 정도를 반영하고요. 목포 가톨릭대학은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목포대학은 국어와 탐구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또한 순천대는 국어하고 탐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수학과 영어는 고정이다. 그래서 또 초당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두 개 이렇게 선택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은 대학별 반영 영역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의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6월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 지원한 대학의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받고, 그 점수에서 자신이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한,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에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유리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어딘지를 꼭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개학이 늦어져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EBS와 함께 이번 입시도 같이 준비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BS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